안녕하세요. 할 줄 아는 사람보다 잘하는 사람이 되는 곳 템포 명장 매니저 이마영입니다. 이번에 촬영하는 영상은 사실 저 며칠이 아니다. 어제 저녁에 봤구나. 어제 저녁에 봤어. 혁태학 강의를 했는데 내가 근원심도 신경 안 쓰고 막 그림을 그려놨더라고. 근데 난 몰랐거든. 근데 어떤 저기 기공과 학생인가 봐요. 그 선생님이 형태하기 이상하다고 되게 아름답게 써놓은 거예요. 아우, 너무 미안하고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새로 해야죠. 그래서 실물 모형, 이거는 우리 기공과 다니면 이런 모형 하나씩 봤거든요. 뭐 이런 것도 보고, 그리고 우리 모델에 있는 것도 참고를 해서 형태학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림을 한번 볼게요. 그림을 지금 사이즈가 나올라나 버렸다. 그거는 이제 딴 사람 뭐 설명해주다 그려놓은 거였고 저번 영상 그건 지웠어요. 그러니까 근원심 형태에 맞춰서 그려줄게요. 그건 그냥 막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려진 거였고 지금 대구치 하나를 봅시다. 아까 건 하악이었고요. 지금 건 상악입니다. 그냥 라이브로 그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상악 대구치라고 봅시다. 그래서 형태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인지가 안 되니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상악 구치라고 보면 여기가 이제 매지알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던 식으로 가르치진 않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써야겠죠. 매지알, 여기가 이제 디스탈, 그리고 여기가 버클, 링괄이라고, 그 파라탈이라고 해야겠죠.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무서워 죽겠어. 말을 똑바로 해야지. 그러면 버클하고 매지알 디스탈이 있어요. 왜 매지알 디스탈 구분할 수 있느냐? 일단 버클을 먼저 볼게요. 버클을 보시면 여기서 지금 이쪽 링괄도 보시고 보면 여기 사선으로 돼 있죠. 여기 사주용선 옆에 있는 메인 그루브거든요. 메인 그루브 하나, 요게 이제 사주용선 옆에 있는 이 메인 그루브는 파라탈에만 나타나는 특징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고 이 부위가 한 7에서 뭐 6대 4라고 부르시는 분도 있고 7대 3이라고 부르시는 분도 있고 각자 이제 다른데 어떤 애는 뭐 10대 빵도 있어요. 실제로 자연차에서 보면은 뭐 9대 1도 있고요. 8대 2도 있고요. 되게 다양합니다. 근데 교수님마다 뭐 7대 3이에요. 6대 4야. 8대 2야.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자연치아에 들어가시면 정말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대 빵까지도 있다는 거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이쪽이 링괄인 걸 파라탈인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반대쪽은 자연히 버클인 걸 인지를 하시겠죠. 버클이 되는 거고 그러면 짝지죠. 버클하고 파라탈은. 그러면 매지알 디스탈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여기 보면 미니 교두, 작은 교두 있죠. 이게 디스토 파라탈 교두거든요. 그러면 반대쪽은 매지알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을 하시게 되는 거죠. 이렇게 딱 보면 얘가 여기가 버클. 보통 버클이 한 6 정도 되면 링괄이 4 정도 된다고 가르치시는데 임상에는 5대 5도 있고요. 여기 뭐 부러져갖고 뭐 3대 7대 있는 데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으니까 그냥 이제 다양하구나 형태학이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상악이면 요 상악에 비해서 요 상악은 보통 이쪽이 좀 찌그러져 있어요. 디스토 버클이랑 그리고 메지오 파라탈이 좀 찌그러져 있고요. 반면 메지오 바칼이랑 디스토 파라탈은 약간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배열이 치아 형태가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좀 더 내가 상악 구치를 좀 더 상악 대구치스럽게 깎고 싶어. 그러면 여기 있는 디스토 버클이랑 메지오 파라탈 사이즈를 좀만 더 줄여주시면 안쪽으로 더 줄여주시면 훨씬 이게 찌그러지면서 형태가 더 이제 상악스럽게 나오는 거죠. 상악 치아가 또 좀 그게 있어요. 좀 길죠. 협설이 길어요. 이 폭이 길어요. 근원식 폭경은 좀 좁은데 요 폭은 좁은데 이 폭이 길어요. 얘는 거의 정사각형에 가깝죠. 그래서 찌그러뜨리고 실제로 보면 이쁘게 안 그려지냐.
여기가 이제 좀 길어지죠. 이런 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많이 길게 그렸네. 이런 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죽고, 요게 죽고, 여기가 죽고, 여기는 커지고, 여기도 커지고. 느낌이 이렇게 약간 찌그러지죠. 응. 초록색 안 꺼내려 그랬는데, 이거 지우개 안 꺼내려 그랬는데. 이렇게 된다고요? 응. 이렇게 된다고요. 그리고, 팔자야. 이런 거 못 견디겠어. 조금 틀어지고. 응.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되는 건데, 약간 비스듬해요. 약간 매지알로 약간 치우쳐서 비스듬하게 생겼어요. 요 치아라고 보시면 돼요. 보이시나요? 여기다 그려드릴게요. 이런 거 형태학 연우 공부할 때는요.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모델 있죠, 모델. 모델 교환면에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시면 아, 얘가 이렇게 생겼구나. 아, 이런 삘이구나. 이런 걸 깨우칠 수 있어요. 대충 느낌 오죠? 나나 얘나 뭔 차이야? 그래서 내가 좀 못 그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안을 하세요. 아,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감안을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대구치가 이런 식으로 생겼구나. 그러면 이게 이제 반대쪽으로 가면 요 선이 일로 가는 거죠. 이쪽으로. 요 선이 반대쪽으로. 얘 같은 경우에는 요게 20번대잖아요. 20번대 치아거든요. 그러면 20번대 치아가 좀 요쪽으로 갔으면 10번대면 요게 요로 가는 거죠. 10번대 치아면 이 차가 요로 반대쪽으로 가면 이게 디스탈이 이쪽 방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디스탈로만 이제 틀어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이걸 이쪽으로 그린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상하게 했겠어요. 그 학생 입장에서는. 미안해요. 내가 가끔 그래요. 나이가 들었나 봐요.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상악 붙이면 하악 같은 경우에는 상악 소구치까지 얘기하고 갈게요. 거기도 상악 소구치를 설명을 해놨더라고 보니까. 소구치는 이제 센트럴 배열은 비슷하죠. 배열은 비슷하고 이제 버클이 약간 완만한 삼각형으로 생겼으면 링괄은 점점 턱선이 좁아져요. 이게 사람 우리 어릴 때 종이 인형의 얼굴 그렸던 것처럼 좀 좁아져요. 그리고 요 폭에 비해서 제가 이 폭을 좀 작게 그린 거죠, 사실은. 얘처럼 약간 길쭉하게 늘려야 되는데. 그럼 이제 그걸 했다 손 치고 한번 그려보면 이런 삘이 되는 거죠. 대구치는 링괄이 좀 길어지고요. 여기 길고요. 소구치는 여기가 좁아져요. 그래서 센트럴 얘는 포사가 없죠. 얘는 가운데 포사가 있는데 여기 소와 핏이고 이게 이제 포사잖아요. 여기 소와라 그래서 핏이라고 불러요. 이게 소하고 제가 글씨 못 쓰는 거 알죠? 알아서 봐요. 이거 와고. 그러면 여기가 가운데 기준으로 가운데 센트럴 그룹이라고 치면 가운데 기준으로 매절 지울게요. 헷갈리니까. 가운데 기준으로 그러면 요게 뭐냐? 또 소화. 요것도 소화. 핏. 소화해서 컨택으로 연결하라는 게 삼각구. 요게 삼각구죠. 그러면 여기 이제 버클 완만하고 링괄 센트럴 기준으로 날씬하고 치아 형태를 알아야 깎을 때 이제 도움은 돼요. 어떤 사람 형태를 모르면 못 깎나요? 형태 몰라도 깎아요. 시킨 대로만 하면 깎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이제 지식을 좀 충전을 하신 상태에서 뭐라도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테니까 그래서 그 개념으로 봤을 때 내가 알아야 될 게 뭔가 비율이구나. 센트럴 기준으로 버칼은 배열이 거의 비슷합니다. 제일 튀어나온 거 비교해 보시면 이 폭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들어가면 볼살이 씹고요. 이게 더 튀어나오면 볼살이 씹습니다. 너무 들어와도 볼살이 압력 때문에 밀려 들어오면서 씹히고요. 튀어나가도 이게 말려 들어가서 씹힙니다. 그리고 링괄은 사이즈가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특히 하악은 더 크든 작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악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해보세요. 하악은 혀가 있죠. 근데 혀가 이렇게 있어요.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 이가 원래 크기가 이만했어요. 그럼 요만하게 만들어줬으면 내가 혀가 얘를 침범하지 않아요. 그런데 더 크게 만든 거예요. 그럼 혀가 말려 들어가면서 혀는 이미 커져 있으니까 씹어버립니다. 근데 사이즈를 줄이는 건 씹히지 않아요. 왜냐면 사이즈를 줄이면 혀가 다시 큽니다. 그러면서 이 공간을 메워주죠. 그래서 덴처를 하신 분들이 특히 이 빠지고 나면 이가 자꾸자꾸 빠지시잖아요. 세월을 걸쳐서 서서히 빠지시면 어떻게 되냐면 그 친구가 그 이가 빠진 그 자리가 혀가 점점점 커지면서 크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하악 덴처 하시면은 틀니가 자꾸 빠져요. 그 이유가 뭐냐면 혀가 이미 크게 자라버렸기 때문에 혀가 너무 큰데 덴처는 또 원래 배열 형태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는 덴처 공간을 혀가 차지하고 있으니 덴처가 밀릴 수밖에. 그래서 튕겨져 나가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소구치는 더 작게 만들고. 그러면 소구치 또 옆에 한번 더 그려볼까요? 4번. 소구치 특징이 뭐예요? 이걸 형태학적으로 외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르쳐줄 때 뭐 사주용선, 뭐 그루브가 어디고 삼각구에 삼각용선에 뭐 그걸 다 외우면요 선생님 형태학 할 때 못 깎아요. 그 치아 임시치아 깎을 때 형태학 다 재현 못합니다. 그럼 뭘 포인트를 외워야 돼? 외형. 왜 이렇게 크게 그렸니? 솔직히 작게 그리려고 노력했는데 더 작아지고 싶은데 줄이겠습니다. 어떻게든 내 줄여볼게. 이게 그리면서 하는 게 나아요. 그 선생님들도 따라 그려보기도 하잖아. 가운데 기준으로 반반. 소화해서 컨택으로 연결하면 삼각구. 소화해서 항상 컨택으로 연결되는 삼각구. 이게 뭔지 아세요? 삼각구가? 이게 심심해서 그리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치아 형태학이 얼마나 신비한지 내가 크리스찬이라 그런 게 아니고 난 하나님한테 가끔 이제 놀랄 때가 있어. 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디자인을 했냐. 이게 너무 종교적이고 어쨌든 이걸 이제 누가 만든지 모르시는 분들도 이걸 보시면 누가 어찌됐든 와 형태학이라는 게 되게 오묘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 난 어릴 때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어릴 때 와 이거 누가 만들었니? 치아 대박이다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었거든요. 힘들어서 교회 다녀요. 다니고 싶어 다니는 게 마음이 힘들어서. 자 여기 보시면 가운데 포사는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발육엽을 하나, 둘, 셋, 넷으로 나뉘면서 이 친구 여기가 이제 배아 씨앗들이 자라면서 만나는 경계 지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폭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파인 지점을 우리는 명칭은 와라고 부르지만 이유는 이제 치아들이 자라면서 만나는 지점이 움푹 꺼져 있기 때문에. 근데 얘는 양쪽에서 만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운데 이게 최소 교두가 3, 4개가 만나야지 여기가 꺼지면서 큰 와가 생기는데 얘는 2개의 씨앗만 만났기 때문에 교두가 2개만 만난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따로 포사가 형성이 안 돼 있고요. 대신에 요 삼각구가 생기면서 여기 이제 소화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음식이 씹히잖아요. 그러면 음식이 여기도 이제 구들이 많죠. 삼각 융선도 있고 오만 거 짤만 거 다 있는데 그거까지 어떻게 임시차에서 그것까지 하시면서 선생님 원장님이 뭐라 그래요. 빨리 안 한다고. 그러니까 적당히 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핏에서 여기 삼각구가 생기면 우리가 음식을 콱콱 씹죠. 이런 데서 막 교합점이 생기잖아요. 씹으면 음식물이 빠져나가는 배출로가 필요하죠. 그 배출로가 뭐냐면 여기 변연융선이 있어요. 이쪽에 변연융선이. 융선이라는 건 약간 튀어나와 있는 건데 바로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융선. 여기가 약간 동글동글하죠. 그럼 우리가 음식을 콱 씹으면 여기서 음식물이 씹으면서 막 튀겠죠. 그래서 위에 대합체가 같이 씹혀요. 씹히면서 음식물이 튕겨져서 배출이 되는데 요 삼각구를 타고 튀어나가서 요 여기 변연융선이죠. 치아하고 치아 사이에 변연융선이 있어요. 그럼 옆치하고 옆치, 여기도 변연융선이고 여기 변연융선이 있으면 옆에서 보면 여기에 약간의 오목한 엠브레이저가 생깁니다. 삼각형의 엠브레이저. 잠깐만요. 내가 어떻게 노력해볼게요. 초점을 맞춰볼게. 그렇지. 요 삼각형의 융선 생기는 거 보이죠? 인접치랑 요렇게 융선,
예, 저 이제 골이 생기는 거 보이죠? 여기가 변연융선, 여기도 변연융선, 변연융선과 변연융선 사이에 온폭제인 골, 여기 치아 컨택 바로 위에 있는 이 골이거든요. 엠브레이저라고 부르는데 음식물이 씹히고 이걸 능선을 넘어가서 이 골 타고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물이 배출되는 원리예요. 씹으면서 맷돌이 갈리는 데서 맷돌 갈 때 보셨죠? 위에 아래 돌이 돌면서 그 돌하고 돌 사이 틈 사이로 빠져나가는 거. 만약에 대합치와 여기가 아기가 완벽하게 맞았다면 우리 음식물이 여기서 계속 맴돌면서 우리 이 사이를 파고들 거예요. 그런데 씹으면서 여기 배출로 삼각구가 있기 때문에 이리로 배출이 돼요. 이런 그루브 사이로도 배출이 되고. 이게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너무 과학적이야. 그러니까 감탄스럽다니까 치아라는 게 자연스럽게 생긴 거지만 너무 기능이 훌륭해서 감탄스러워요. 이런 정확하게 재현하는데 한계가 있다니까 사람 손으로. 그러니까 그 정도로 대단한 게 치아의 구조예요. 그래서 포사나 이런 생기는 이유나 핏이 생기고 여기도 이제 경계부죠. 이런 것들이 닿으면서 발육을 하면서 다음 부분에서 음식물 배출로가 여기 삼각구가 생기면서 만나는데 소화가 딱 생겨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점 3개만 만나면 그냥 이렇게 폭폭 파이는 곳이 생겨요. 그러니까 되게 신기해요. 그러면 일로 이제 음식물이 배출되는 원리. 그럼 우리가 그루브를 만들 때도 이 부분을 신경 써주면 더 깔끔하죠. 근데 이게 막상 깎아보면 자동으로 생기거든요. 그래서 크게 고민하실 일은 아닌데 이제 잘 모르시는 입장에서는 형태학 재현할 때 한계가 있는데 그거는 선생님 저는 그루브를 멋들어지게 그리고 싶어요. 그루브 멋들어지게 그릴 생각하지 말고 외형부터 맞추세요. 이 치아하고 치아 사이 요 엠브레이저 보이세요? 음식물이 튕겨져 나가는 요 치아하고 요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튕겨져 나가는 요 공간이 없으면은요 절대로 이 치아는 기능을 못합니다. 템포러리는 음식물이 빠져나가는 기능을 못하니까 어떻게 되죠? 앞쪽에 여기 시금치를 껴갖고 와요. 그래서 요 공간에 요 엣지 요 사이 틈 사이 여기 엠브레이저가 반드시 형성이 돼야 됩니다. 여기도 보이시죠? 안쪽에도 이렇게 엠브레이저가 형성이 되잖아요. 이게 형성이 돼야 음식물이 하면 빠져나오는 배출로 형식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구치만 일단 형태학 설명드리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하악을 하게 되면 지금 오교두죠. 오교두를 다 안 해주셔도 돼요. 이제 요건 배제할게요. 또 이거 섞여오면 또 헷갈리니까. 잠깐만요. 저 위치를 조금 바꿀게요. 예. 그러면 보시면 내가 하악을 그려요. 하악을 그리면 여기로 조금 갈게요. 7번은 안 그렸습니다. 왜냐면 6번이나 7번이나 크기 차이는 별로 없어요. 이게 여비기 가서 붙은 거랑 별 차이 없거든요. 그리고 하악은 7번, 6번이 좀 구분이 가죠. 그러면 이제 구분을 해서 한번 그려볼까요? 이제 하악은 7번 같은 경우는 거의 정사각형처럼 생긴 애들도 있고요. 아니면 직사각형, 옆으로. 얘는 직사각형 협설로 길잖아요. 하악은 이제 근원식 폭경으로 길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뭐 일일이 다 표현을 합니까? 컨택만 맞추면 거의 그게 자동으로 나오는데. 포사 기준으로 반의 반이 또 소화야. 반의 반이 또 소화. 소화에서 컨택으로 항상 삼각구 배출로 생기고 배출로도 엠브레이저 형태야. 그냥 삼각형이 아니고 배출로도 약간 엠브레이저 형태. 그리고 그루브들은 자연스럽게 생긴 거라 직선이 없죠. 약간 꾸불텅꾸불텅한 느낌이고 이렇게 버클 여기가 링괄, 여기 디스탈, 여기 메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어차피 치아를 그려야 돼서 이쪽에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여기 7번 치아가 있는 거죠. 보통 배열은 거의 비슷합니다. 뭐 5대5, 거의 뭐 5대5, 5대5 이런 느낌이면 7번이. 그럼 6번은 어떠냐면 약간 이 폭경이 더 넓습니다. 이 폭경이. 그렇다고 치아가 다 똑같진 않습니다. 어떤 6번은 진짜 정사각형의 7번까지 교두까지 4개로 똑같이 생긴 애도 있습니다. 애마다 다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형태입니다. 이 형태. 치아와 치아 사이 엠브레이저 이런 것들이 다 나와야지 그게 중요한 거라서 옆치아하고 엠브레이저가 더 중요한 거죠. 옆치아하고 엠브레이저. 옆치아와 크기도 거의 흡사합니다. 6번, 7번은 뭐 더 튀어나오거나 그런 게 그닥 크지 않아서 흡사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6번, 7번이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이렇게 6번, 7번이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생겼어. 그러면 이 상태에서 6번, 7번이 비슷하게 생긴 상태에서 왜 안 비슷하니? 아들내미 지우개 갖고 오려고 그랬는데 안 갖고 가지고 이렇게 힘들어. 지우는 게 더 힘들다. 응. 엠브레이저를 이렇게 이제 옆치하고 맞춰 놓은 거죠. 일자로. 이렇게 맞춰 놓고, 자, 여기도 5대5로 맞춰 놓고. 그러면 이제 뭐가 있느냐? 얘가 오교도였단 말이에요. 여기가 디스탈이죠. 여기가 디스탈이면 오교두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어떤 데는 뭐 여기 보시면 뭐 4, 얘는 여기가 더 크네. 433 같은 느낌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 생긴 것마다 다 달라서 뭐 432로 가리킨 사람도 있고 541 가리킨 사람도 있고 542 가리킨 사람, 532 가리키는 사람도 있고 뭐 크게 비율을 그렇게 가리키는데 중요한 거는 귀찮단 말이에요. 바쁘단 말이야. 선생님 이거 일일이 어떻게 다 해. 바빠 죽겠는데. 안 그래도 계속 불렀었는데 귀찮은 거는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귀찮은 거고 쌤들 안 귀찮겠지. 바빠서 그런 거죠. 그죠? 그러면 5대5로 갈라요. 5대5로 가르고 센트럴을 포사 기준으로 반의 반은 또 소화야. 반의 반은 또 소화야. 소화해서 컨택으로 삼각구를 해줘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메인 그룹 연결했어요. 그럼 얘랑 뭐가 달라? 똑같은데. 그죠? 제가 휴대폰으로 찍다가 재난 문자가 와가지고요. 꺼졌어요. 2부가 졸지에 2부가 돼버렸네. 이거 어떻게 붙여봐야 될 텐데. 그러니까 얘가 보시면 이렇게 해서 5대5면 이러면 7번이지 어떻게 네가 6번이냐. 이런 6번도 실제로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내가 버전을 조금 더 7번스럽게 바꿔. 나 시간도 남아. 나 지금 이제 임시치 할 건데 지금 시간이 남아서 나 5교도 만들고 싶어.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기 폭은 중요하지 않고 여기 폭이 중요하거든요. 요대로 중간에서요. 전체 중간에서 사선으로 약간 틀어요. 그러면 얘가 넓이가 요게 한 3 정도 되고요. 이게 한 2 정도로 바뀌어요. 요 폭이. 이 상태에서 가운데 기준으로 요거 하나 동글리고 여기도 이 공간의 가운데 기준으로 여기를 하나 동글리고 그러면 이 사이에 엠브레이저가 딱 생기죠. 엠브레이저가 생기면서 치아에 보이시나요? 여기 온폭 들어간 이 엠브레이저가 생기면서 오교도로 분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루브는 항상 이렇게 직선 느낌으로 가지 마시고 약간 올록볼록 엠보싱 이런 느낌으로 가시는 게 훨씬 자연스럽죠. 그래서 형태학 잡을 때도 그렇고 외형 잡을 때도 그렇고 헷갈리시면 일단 반반 분할해 놓으시고 3대2로 끊어치듯이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루브는 일자로 그리지 마시고 항상 라운딩 유지하시고 그래야 들촌시로 자연스럽게 파주시는 게 좋아요. 대놓고 막 현란하게 뭐 이런 거 할 시간 없는 거 알죠? 시간도 시간이지만 세컨 그루브 같은 거를요 잘못 넣으면 진짜 사단이 나요. 뭐가 사단이 나냐면 세컨 그루브를 잘못 넣으면 이런 데가 더 깨져요. 그러니까 임시차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기공사에 기공물을 만드시는 정도가 아니고 그리고 기공물도 요새는 세컨 그루브 잘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메인 그루브 정도만 만드시고 세컨도 살짝 놓고 치우거든요. 왜냐하면 프렘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들이 형태 잡으실 때 요런 거 이제 헷갈리신 기본적인 형태 잡는 법만 알려드리고 선생님이 따라 그려봐도 깎을 때 도움이 또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알려드리는 거지. 소구치 같은 경우에는 대구치하고 센트럴하고 비율은 똑같아요. 그런데 링괄이 어떻다 그랬죠? 사이즈가 좀 더 작아요. 어느 정도? 한 2에서 3mm 정도 짧아요. 안쪽으로. 그러면
뭐 1, 2mm 그죠? 한 2mm라고 보셔도 돼요. 평균 2mm. 왜냐면 애마다 달라. 이게 되게 폭이 큰 애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제 교재는 1, 2mm 정도로 표시를 해놨어요. 왜냐면 내가 1, 2mm라 그러면 되게 작게 보는데 선생님들 1, 2mm는 2, 3mm 이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눈에 맞춰서 1, 2mm 정도를 띄워라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면 버클은 여기 저기 사각대구치처럼 약간 완만하게 나와요. 그럼 링괄은 여기가 이제 중심이면 중간 쪽으로 센트럴 그루브에서 자연스럽게 날씬해져요. 그래서 그루브가 가운데 기준으로 반반은 또 소화잖아요. 소화해서 또 삼각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맨날 삼각구야. 소구치는 그래. 봐봐요. 똑같은 소구치야. 방식, 그리는 방식도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근데 어때요? 좀 다르지 않아요? 느낌이? 이게 소구치는요, 이 폭경이 되게 좁고 정사각형 느낌이고요. 상악은 조금 직사각형으로 길어요. 그래서 똑같은 기준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깎는데 버클 완만하게 삼각형 해주고 링걸 날씬하게 턱선 잡아주는데 다르게 나와요. 조건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알려드린 방식으로 깎으면 뭐가 다르냐면 우리 병원에서 깎으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방식으로 깎아요. 저건 제가 깎은 거야. 저거는 누가 봐도 저희 김 실장님 거야. 이게 있거든. 김 팀장님 거야. 뭐 이게 있단 말이야. 근데 얘는 이렇게 깎으면 내가 기준 하에서 모양을 잡는 방식으로 이제 인식을 하면, 그러니까 비율이 어떻고 내가 모양이 어떻고, 그래서 요 공간 안에서 그 모양을 잡는 걸 하면 어떤 환자는 이 공간이 넓을 거고 어떤 환자는 공간이 좁을 거고 어떤 환자는 공간이 옆으로 길 거고 어떤 환자는 위로 길 거고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럼 그 공간 안에서 모양을 잡으면 이게 지금은 요렇지만 이 공간 모양이 또 달라지면 봐봐요. 이렇게 모양이 달라지잖아. 똑같은 애를 줄이고 늘리냐에 따라 모양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악 소구치 깎을 때 되게 헷갈려 하는 게 뭐냐면 상악은 하악하고 다르게 생겼던데? 다르게 생긴 건 맞아요. 근데 조건이 달라서 다른 거지 생김새가 완전히 다른 건 아니에요.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찌그러뜨렸냐 펴놨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구치 대구치 비율 잡으실 때 선생님들이 이제 어떻게 잡느냐? 아, 내가 대구치 크기는 알고 있어. 소구치는 좀 작은 것 같아. 그러면 센트럴 기준으로 버클 라인까지는 비슷하게 잡고 소구치는 링가를 줄인다던가. 저는 지금 소구치밖에 없고요. 대구치는 지금 새로 깎아야 돼요. 그럼 비율을 어떻게 잡아야 돼요? 센트럴 기준으로 소구치 버클 라인하고 맞추고 링가 라인을 소구치보다 좀 더 크게 잡는다던가. 2, 3mm. 1, 2mm. 선생님 눈에 1, 2mm가 나을 거예요. 왜냐면 내 눈에 1, 2mm랑 선생님 눈에 1, 2mm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사이즈를 잡아서 좀 더 크고 작게를 선생님 분리를 하셔야지 이런 개념 없이 그냥 아 이거 깎아야지 그럼 애가 선생님 볼 쪽으로 너무 튀어나왔어요. 선생님 혀 쪽으로 너무 튀어나와서 혀 맨날 씹힌대요. 그러니까 이런 사단들이 자꾸 일어나는 이유가 내가 형태학 인지가 떨어져서 그래요. 그럼 그 형태학 인지력을 높이려면 선생님들 스스로 이런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저는 그림 그리는 것도 좋지만 이런 모델을 해보는 것도 진짜 추천하거든요. 모델에 그림 그려보는 거 이런 거 되게 추천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걸 보시고 아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생겼구나 그러면 이게 인지가 돼도 깎을 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미나 오시기 전이나 아니면 나 혼자 독학을 할 때도 여러모로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그림을 한번 설명을 드려봤어요. 아 이거 포인트만 찝는 거예요. 포사나 핏이나 이런 그루브 형태라던가 치아 비율 뭐 예를 들면 내가 아까 맞춘 게 5대 5대 해서 5대 3대 2로 나눴어.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쉽잖아요. 이걸 처음부터 4대 3대 나누려 요만큼 해야 되나 저만큼 해야 되나 헷갈리는데 반 나누고 다시 조금 더 한쪽은 크고 작게 나눠주면 되는 거라 그래서 비율 나눌 때 도움이 되시라고 요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봤어요. 일단 영상 여기까지만 찍고요. 편집할 일이 많네요. 중간에 자꾸 끊겨가지고 편집을 할 줄 모르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